네, 안녕하세요. 할작건축 아카데미 김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설계에 있어서 오수 처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계획이란 건물과 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를 처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수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포함한 더러운 물을 말하는 거고, 우수는 빗물을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서 외부에 배출해야 하는데, 이때 정화시키는 주체에 따라 처리 계획이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는 개인과 공공이 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조건, 땅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공 하수도관이 있는가 없는가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분류식인가 함유식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분류식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이 오수를 그대로 그냥 오수에 연결하면 되고, 빗물은 이 빗물바지를 통해서 우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그대로 꽂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정화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정화조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대지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를 정화시킨 다음에 이 함유식 간에 연결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하수도관이 없을 때인데, 이거는 함유식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건물이 있고 건물에서 나오는 이 오수를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시킨 다음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방류는 이 하수도관이 없으니까 인근 하천이나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매입되어 있는 이 우수 관련된 이 맨홀에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하천에 방류하거나 우수 맨홀 같은 거에다가 연결하면, 이 우수 맨홀도 결국은 따라 가다 보면 인근 이 하천에 이렇게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우면, 바로 내 대지 근처에 있다면 하천에 방류하고, 멀리 있다면 도로 내에 있는 우수관에 연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이미지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공공 하수도관이 있는가를 봤을 때 둘 다 있는데, 하나는 분류식이고 하나는 함유식이다. 오수관과 빗물관, 빗물관은 우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되어 있으면 그냥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함유식일 경우에는 건물과 함유관 사이에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화조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 함유식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함유관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분류식은 집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냥 오수바지를 통해서 이 도로에 있는 오수 맨홀로 연결하는 거고, 이 공공 하수도관입니다. 오수바지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오수바지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오수바지는 이제 역류를 방지하고, 이 오수가 집 안으로 다시 역류하면 안 되잖아요. 역류를 방지하고 악취 같은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수바지를 필히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빗물바지는 여기 보시듯이 이 지붕을 통해서 떨어지는 빗물과 이 땅에서 발생하는 빗물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고 뭐 콘크리트로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 물이 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바닥 마감재일 경우에는 빗물들을 이 빗물 바지로 통해서 이 공공 우수관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공공 하수도관에 연결하는 연결하는 방식을 배수설비라고 해요. 배수설비. 배수설비, 분류식, 이거는 합류식. 근데 여기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합류식에 연결하기 전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이미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설치하지 아니하면 이 합류식관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걸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도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분류식. 공공하수도관이 이제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그럴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오는 이 오수관, 이 생활하수와 오수를 오수바지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오수관에 연결한다. 그리고 우수는 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땅에서 나오는 이 물들을 받은 다음에 최종 우수 매놀에서 우수관으로 연결한다 라는 거고요. 공공 하수도관인데 합류식인 겁니다. 오수와 우수가 하나예요, 하나. 이럴 경우에는 우수 처리는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빗물에서 뭐 지붕에서 받아진 홈통바지에서 받아진 이 물과 우수바지를 통해서 이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결. 똑같지만 오수 같은 경우에는 이 대변기나 이런 더러운 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한번 거른 다음에 오수바지를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생활하수, 설거지물이나 이런 샤워하고 나오는 물들, 이런 것들은 크게 오염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오수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합류식일 경우에는 정화조도 설치하고 공공 하수도관에도 연결하니까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공공 하수도관이 지금 없는 겁니다. 매설이 안 돼 있는 경우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이 오수관은 모아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시킨 다음에 이 방류, 하천에다가 이제 방류하는 겁니다. 인근 하천에다가. 그리고 우수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하천에 방류. 근데 여기 보면은 차도에 이렇게 우수 매놀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차도에. 이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관이 하천에 방류하는 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간혹 연결해도 됩니다. 너무 하천이 멀리 있으면. 이것들을 보면 크게 이 세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련된 법규로는 하수도법을 보면 되는데, 하수도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오수 발생량이 용도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별로 다르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한다. 아까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공하수도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가는 물이 오수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 200만 원 내외, 톤당 200만 원 내외니까 만약 10톤이면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산정 기준은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들, 음식점, 술을 파는 식당이죠, 식당. 휴게 음식점은 카페 같은 데입니다. 술을 팔지 않는 카페 같은 곳, 그리고 소매점, 뭐 C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매점, 사무소, 단독주택 이 5가지를 본다면
일반 음식점이 오수량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만 있어도 10톤이 초과돼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의 반절, 소매점이랑 상호수는 15리터 정도고, 단독주택은 톤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로 주로 계산하면 인원수 몇 명이냐. 왜냐면은 단독주택에 우리가 사는데 막 100명 살고 막 20명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뭐 10명 미만이니까 인원수를 포함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정화조와, 어디서는 정화조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지만 저희가 설치할 때 오수량이 2톤, 그러니까 세제곱미터, 2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2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이 단독 정화조라고 해서 뭐 5인용 정화조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5인 뭐 2톤 미만이더라도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뭐 3톤짜리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되니까 뭐 그거는 선택하면 되는데, 차이는 유지 관리가 정화조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예시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300제곱미터를 건축한다, 일반 음식점을. 그러면 아까 여기 말한 70리터에 300제곱미터를 곱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21톤이 나오니까 21톤은 10톤 이상이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대상이다. 사무소 같은 경우는 똑같은 300제곱미터지만 15리터여가지고 4.5톤밖에 안 나와요. 10톤 미만이니까 납부 미대상. 같은 면적이더라도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용도 변경 에 따라서 이제 오수량이 달라지니까 이 점을 유의해야 하고요. 만약에 사무소에서 일반 음식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은 이 오수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이거는 준공 때 한번 내지만 용도 변경할 땐 또 내고, 증축할 때 또 내고 뭐 이렇습니다. 할 때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을 설계할 때 오수량은 이 산정 시기 있어요. 이 시기를 맞춰서 산정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R은 거실의 개수입니다. 거실을 말하는데, 저희 건축에서 말하는 거실은 단순히 우리가 거실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어떤 활동을 하는 직무, 뭐 활동, 뭐 여러 요소들을 포함한 실들을 다 거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들이라고 다 말하면 방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실, 안방, 뭐 침실 등 해서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으로 보이는 것은 다 산정한다. 거실이라고 본다. 주방 식당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방이 지금 저희가 4개잖아요. 4개.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4개. 4개에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0.5 1 3인. 인원수가 지금 이 단독주택은 3인이 사용하는 건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를 5인용, 제일 작은 단위일 거예요. 5인용이. 그러면 5인용 정화조를 설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공공하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시에 접수해야 되는 서류는,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정화조 설치 신고서라고 해서 정화조에 대한 내용을 내야 되는 거고,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하수도관에 어떤 재질과 어떤 광경으로 어디까지 연결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적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정화조는 그런 건 없죠. 정화조는 어떤 용량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걸 설치해서 방류하겠다 라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합류식일 때는 정화조도 설치하고 배수 설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내는 거예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수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